자,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개 같은 컨셉으로 돌아왔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지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 조정 겸 해가지고 오디오북처럼 여러분이 편하게 이번 시간만큼은 눈 감고 조용히 쉬면서 들을 수 있는 역사 오디오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은 한국사 암기력을 높여주고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게 해주는 암기력 향상 주파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교과서를 천천히 차분한 선생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번 1시간만큼은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잠시 동안만 스마트폰, 모니터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눈의 피로를 풀고 조용히 귀에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자, 지금 방에 계시다면 침대에 누워보세요. 만약에 집에 계시던 엄마나 가족이 들어와서 미친놈아 온라인 수업 듣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등짝을 치신다고 하면은 아 엄마 이게 잘 외워지는 복습 시간이야, 명상하는 시간이래 라면서 이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천천히 자신의 숨소리에 정신을 집중하고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우리 역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역사 2 교과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교과서 88쪽 1과 자유민주주의의 성장. 어느 여중생이 시위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에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학생은 당시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 학생이 쓴 글입니다. 진영숙 학생은 시위에 가담했다가 미아리 고개에서 얼굴에 총탄을 맞고 사망하는데요. 왜 이때 중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하다.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농지개혁은 국가가 지주의 농지를 사서 농민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농민들은 자기 농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을 강행하였다. 1952년 발췌 개헌. 발췌 개헌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는 가운데 토론 없이 불법적인 기립 표결을 통해서 이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출석위원 중 166명, 출석위원 166명 중 찬성 163명, 기권 3명,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4.4.5입의 억지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 1954년 4.4.5입 개헌. 출석위원 203명 중 찬성이 135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결되었다가 이틀 후에 개헌안이 4.4.5입이라는 수학 원리에 따라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6.25 전쟁 후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부흥에 힘쓴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장기 집권에만 매달렸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인사를 탄압하였다. 이와 같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 정치로 국민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당시 진보당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통일 방안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아 진보당 출신 조봉암을 사형하였다. 4.19 혁명이 일어나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1960년 3월에 시행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이것이 3.15 부정선거이다. 선거 직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 중에 실종되었던 한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서울 시내 학생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시민과 학생의 시위는 더욱 거세어졌다.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이것이 4.19 혁명이다. 내각 책임제 정부가 수립되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통과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시행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 발전, 독재정치 청산,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개발 사업에도 착수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민주당마저 분열하여 개혁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에 대한 평가.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이었다. 4.19 혁명은 오랫동안 4.19 의거 혹은 4.19로 불리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4.19 혁명은 1993년에 이르러 그 의의와 정신이 제대로 평가되어 지금은 4.19 혁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용사요. 자, 잘 주무셨나요? 뭐 진짜 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역사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켜놓고 그냥 딴짓하면서 또 눈 아프게 모니터 쳐다보면서 뭐 음소 고여놓고 게임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뭘 하셨든 그냥 이번 수업 시간 쭉 푹 쉬면서 약간 기분 전환하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날로 먹을 순 없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제 내야죠. 과제 뭐냐면은 우리 그 밴드 저 밑에 학습지 올려둔 거 있어요. 그게 빈칸 채우는 프린트인데 그 이승만 우리 지금까지 배운 부분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 빈칸에 답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프린트 인쇄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냥 인쇄한 거에다가 풀어서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올리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파일로 보면서 빈 노트나 공책에다가 정리해서 그 빈칸 뚫어놓은 것만 채우면 됩니다. 그 뒤에 확인 연습 문제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 풀어보세요. 그 답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해 죽겠으면 미리 물어봐도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학교 왔을 때 한꺼번에 답 맞출 테니까 일단 미리미리 풀어두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